7월 장관으로 취임하며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구사회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국경관리와 체류질서도 소홀히 하지 않는 출입국 이민정책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국민주권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추진할 이민정책의 기본 전략과 추진 관제인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이민정책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보탬이 되는 우수 인재 및 필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최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작년 4월에 신설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8개 첨단 산업의 기업체 인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 기술 분야의 교수, 연구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고용허가 제도는 단순 노무, 저숙련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는 제도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통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전문대학의 제조업 관련 학과에서 중간 수준의 기술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 기술 인력 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은 내국인 직원을 구하기 힘들고 외국인 고용 요건도 충족할 수 없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 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불과 8개월이지만 현장에서는 숙련도가 쌓인 계절 근로자를 지속 고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절 근로자의 취업기간, 농업 기술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농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농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쉽고 편리한 이민 행정의 전환입니다. 현재 취업 비자의 종류는 총 10종 39개로 상당히 복잡하고 산업계, 교육계 등 요구에 맞춰 그때그때 비자를 신설함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인과 고용인, 외국인이 비자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 체계를 산업별 유형에 따라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AI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용하는 하이코리아 등 각종 대민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전자민원 처리 체계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민행정 서비스를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기업 등이 고급 외국 인력 또는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불법 체류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헤드헌팅 기관 등을 외국 인재 유치기관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에 적합한 유치 그룹을 선정하고 외국인 유입 규모, 임금 요건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외교관계, 무역 및 경제관계, 외국인이 국내 적응력에 대한 고려나 전략 없이 산업계나 교육계 등의 수요에 따라 단기 대응식으로 외국 인력을 유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연령, 학력, 기술, 한국어 부사 능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익에 부합하고 우리 국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유치 대상 그룹을 선별하고 외부 인력 유치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단순 노무, 저숙련 외부 인력 유입으로 인해 국민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저해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에 대한 합리적 임금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가칭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산업 유형별, 외국 인력 유형별 임금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AI 빅데이터 기반 출입국 심사 및 거주 관리로 안전사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임금, 고위험 외국인은 신속 정확하게 입국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1등 수준의 인공지능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장과 체류 관리의 모범인 성실 기업에게 외국인 체류 연장 신속 승인, 신속한 이민행정 서비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칭 K-트러스트 기업 체류 고용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관이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반이민 정서 갈등 중재 및 외국인 권익 보호입니다. 우리 사회가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오해를 갖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지정한 동포 체류 지원센터에서 동포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협업하여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또는 부당대우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법제화하고 신고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임금체불 고용주는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거나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 추진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기조에 맞추어 이민정책 기획력과 집행력을 향상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차관급 본부 격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부담하는 각종 치료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업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인 정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재정 부담 의료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전제하에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준비한 발표문이고요. 개인적인 말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17대 처음 국회에 등원했을 때 법사위에 보임을 받았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이 돼갖고 상임위 배치받으면서 열심히 일해보고자 저희 법사위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법무부가 맡고 있던 업무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검찰, 교정, 범죄 예방, 출입국 외국인 관리, 그 다음에 국제 소송, 또 인권 이런 등의 업무가 법무부의 기본적인 임무로 부여되어 있었고요. 관련해갖고 저는 검찰뿐만 아니라 특히 교정, 출입국 관리, 범죄 예방 업무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2004년도 초선 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국정감사 등과 현안 질의 때도 늘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만 21년 지났겠죠. 지난해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갖고 법무부에 돌아가는 업무 전반을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나아진 바가 전혀 없더라고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법무부의 업무는 검찰 업무가 법무부의 업무의 다인 것처럼 느끼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의 안전과 또 편안한 어떤 일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인 교정이라든가 또는 범죄 예방 또 출입관리 이런 업무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방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변화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인적 물적 기반 시설들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법무부의 우리 직원들만 정말 밤낮 없이 일하고 있고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에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먼 그런 게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지방 소멸의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인 정책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됐는데 물론 그 이전보다 적극적인 유연한 비자 정책이 실현되고 있었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음을 제가 확인하고 우리 출입국 본부 외국인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관련
간부들과 의논을 하면서 무엇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의 이민 전략이 만들어졌다라는 배경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거주하는 미국이 27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 한 35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5% 정도가 지금 외국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 시골의 농업 현장에서는 외국인들 없이는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경쟁력 유지되어 온 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이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갖다가 상승을 또 가로막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 제고가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 국내 산업 경쟁력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나마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경쟁력을 좀 유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우리 민생과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저희 공감대를 갖고 온 미래 전략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반이민 정서, 반중 정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칫 외국인 근로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침해한 게 아닌가. 최근에 그 배달 노동자들과 관련해 갖고서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런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말 잘 균형을 맞춰갖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산업 발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 경제 발전, 또 지역 소멸에 적극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실히 우리 국민들과 좀 통합될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에서 재외 동포들, 국내 와 있는 동포들의 통합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들을 이번 미래 전략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기자정책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료드리겠지만 좀 더 과거보다는 단순하게 좀 우리가 필요한 분들, 필요한 우리 국내 산업 보호라든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들을 적절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